안녕하세요. 리엔시 바이오 윤지숙입니다. 오늘은 리엔시 콜라겐의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선택할 때 고려할 3가지. 첫 번째, 콜라겐을 먹는 이유. 두 번째, 흡수율이 좋은 콜라겐. 세 번째, 콜라겐 함량. 자, 콜라겐 왜 먹는 거죠? 30대 이후에는 콜라겐의 생합성 속도보다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성인의 경우 매년 1%씩 콜라겐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계속 감소되고 노화와 함께 탄력성과 복원력이 계속 감소됩니다. 콜라겐은 체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섬유상 단백질입니다. 결합 조직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GXY가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3분의 1은 글라이신, 3분의 1은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아미노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체 콜라겐의 70에서 90% 이상은 일형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보통 일형 콜라겐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진피의 70% 이상이 콜라겐이고요. 근육에도 80% 이상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절 연골의 50% 이상이 콜라겐이고요. 방광 관략근의 80% 이상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 드신 이후에 요실금이 좋아지셨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식약처 허가 혹은 식약처 인증받은 콜라겐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식약처 허가와 인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식품 원료를 사용하게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고시형 원료나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식품공전 기준 규격에 적합하면 식품으로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에 적합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식품에 대한 식약처 인증은 햇섭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 인증은 GMP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가시면 식품 원료 목록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콜라겐은 원재료명이 콜라겐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콜라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노콜라겐은 식약처에 신고된 원료명이 리엔시 나노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리엔시 콜라겐은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모 제품에서 광고를 할 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콜라겐이 국내 최초 이중 기능성을 받았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개별 인정형 원료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1일 섭취량이 1에서 3.27g 정도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콜라겐의 기능성을 피부 건강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지표 성분을 보면 GP 혹은 GPH 혹은 6가지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0.8에서 4.5%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나요? 모든 영양요법의 기본을 콜라겐으로 해서 콜라겐을 다양한 증상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리엔시 콜라겐 펩타이드의 특장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진피 섬유아세포를 이용한 MTT 어세이 결과 750ppm, 1000ppm의 고농도에서도 세포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리엔시 콜라겐 펩타이드는 고농도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을 억제시켜서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일형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흡수율입니다. 이 그림은 중학교 과학책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내로 흡수되게 됩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려면 아미노산이나 다이펩타이드 혹은 트라이펩타이드 형태로 되어야만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체는 콜라겐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엔시 바이오의
효소 가수분의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30만 달톤의 거대 분자인 콜라겐을 500달톤 이하로 잘라 놓았습니다. 리엔씨 콜라겐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나 다이펩타이드 혹은 트라이펩타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00달톤 정도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아미노산이 3개 결합된 트라이펩타이드 형태의 가수분해된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사람이나 쥐 모두 체내 콜라겐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리엔씨 콜라겐 펩타이드 분자량을 말지토프토프로 찍은 결과인데요. 분포를 보시면 모두 다 500달톤 이하고요. 평균 300에서 400달톤 정도의 분포를 보입니다. 콜라겐 펩타이드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라겐 흡수를 높이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콜라겐 생합성 첫 단계에는 라이신과 프롤린이 수산화되어서 하이드록시 라이신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생성됩니다. 이때 비오틴, 비타민C, 철분이 필요하죠. 콜라겐이 생합성될 때 비타민C가 결핍되면 프롤린과 라이신의 수산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콜라겐 생합성이 잘 안되거나 콜라겐 구조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출혈이나 관절이 붓고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문번 대표님이 콜라겐 원료를 매일 10g씩 드셨는데요. 리엔씨 콜라겐 15,000이나 나노콜라겐 22,000을 한 병 먹었을 때가 더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시더라도요. 콜라겐 생합성을 높일 수 있는 포뮬레 제품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체크해 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풍부한 GXY 구조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엔씨 나노콜라겐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라겐은 GXY가 반복되는 구조로 아미노산 10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이 글라이신이고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약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리엔씨 나노콜라겐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조성을 살펴보니 글라이신이 3분의 1 정도 들어있고요.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엔씨 나노콜라겐 펩타이드는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GXY 구조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엔씨 콜라겐의 이해와 응용,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전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